예, 안녕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임창웅입니다. 정말 그 문화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정말 바쁜 시즌에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시간을 내주신 각 어, 참석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발제 곽교 광주문화재단 예술상당 본부장님과 조영수 문화공유 팀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 최영갑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 TF 팀장님과 이용원 월간 토마토 대표님께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는 시간으로 좀 하겠습니다. 발제를 마치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 회의의 전체 자장을 맡아준 조성주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조성주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온라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전문화재단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에 저희가 1차 문화 포럼을 개최를 해서 다양한 문화 다양성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 문화 자원들 또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자원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차 문화 다양성 포럼으로 문화 다양성 사례 토파보기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뜻의 우리말이고요. 오늘 포럼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이제 문화 다양성 사업을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또 10년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 광주 문화재단과 부산 문화재단의 사례를 한번 청해서 저희가 광주 지역과 부산 지역이 어떻게 문화 다양성 개최가 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또 우리 대전에 맞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발제 두 분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 자유토론 마무리하는 순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오늘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저희가 잠시 쉰 다음에 다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제인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장님께서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 곽규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전문화재단의 문화 다양성 토파보기 이 제목이 참 조금 반갑고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희들도 10년 전에 무지개 다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광주문화재단의 무지개 다리 사업의 명칭이 우리 누리라고 해서 저희가 발제문 제목을 광주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우리 누리 10년을 돌아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누리는 우리와 우리, 우리 누리, 또 영어 스펠링으로 우리 앤 우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저희가 2011년 광주문화재단이 창립이 되고 무지개다리 사업이 그해 12월경에 공모가 돼서
저희들이 한번 도전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2002년에 유엔의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제정, 또 2005년에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채택이랄지 2010년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등의 역사를 거쳐서 문화 다양성 증진과 확산을 위해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이 초기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작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바뀌는 몇 번의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화 다양성의 개념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전국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저희는 그때 첫 해에는 사업 명칭을 다 모여 문화 둘레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서둘러서 공모하면서 만든 이름이어서 이후에 우리 누리 이름으로 우리 누리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우리 누리,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좀 길죠, 애초부터. 그래서 상당히 각 아마 단체들도 이름들을 전국의 그 광역 기초 문화 재단들도 사업명 만드는 그 상당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명을 만들면서부터 다양성에 대한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리는 우리와 우리가 합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되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몇 분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연구하면서 나온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 다양성이랄지 각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나 또 인문학 교육, 인생 나눔 교실이랄지 문학 강좌 같은 거, 그런 걸 포함해서 또 문화예술 이 자체가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성 무지개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적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시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차이를 인정하고 민주적 태도를 가진 시민이고,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알고 향유하는 시민, 또 그 문화 예술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의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네스코 다양성 협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 생각이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10년을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저희 광주가, 또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10년간 무지개다리 사업을 했는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확산이 됐을까, 넓혀졌을까, 또는 10년 동안의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또 떨어져서도 지켜본 적도 있고 합니다. 아직은 국가적으로나 어느 지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아쉬움, 과제 이런 걸 많이 남기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저희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했던 무지개다리 사업과 광주광역시의 그 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이것도 저희가 이제 무지개다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해서 같이 담아봤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첫 해에 저희 무지개다리 사업의 소 제목은 다 모여 문화 둘레로 해가지고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그리고 세터민 청소년 아이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밴드랄지 음악 교육, 이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그 공공예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다양한 그 이주민들의 문화예술 재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문화예술 만남의 장 같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이런 첫 해의 프로그램들은 2년 차에도 계속 이어졌고요. 2년 차에는 일종의 그 영상 교육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주 여성이랄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광주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협약을 맺고 자신들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여러 문화 현장들을 찾아가 본달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본달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목을 영상으로 말걸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그 두 번째 수다로 푸는 우리의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이제 자신들 그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뭐 좋은 점,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 30명 정도 이주 여성 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서 광주에서 어떻게 살면서 고생했던 거 상당히 보람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인쇄물로 엮어서 갖고 있습니다. 이 세터민 청소년 문화탐험대라는 것은 이제 광주에 있는 탈북자 아동들, 청소년들과 원주민 아동들이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묶어서 버스 한 대로 한 10번 정도 전국의 문화 현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과 13년, 15년, 10까지는 예산이 첫 해에 1억 8,300에서 2015년까지는 1억 5,700으로 좀 무지개다리 사업 그 수행 기관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 기관들의 사업비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고정돼서 1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01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화 다양성 증진단이라고 해서 연구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분이랄지 문화 다양성 인권 관련 연구를 하는 분, 또 광주시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지부 관계자분 이런 분들과 해서 한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꾸려서 우리 무지개다리 사업이랄지 광주시에서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사업별 그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들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증진단을 2017년까지 한 3년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저희가 그 난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처음으로 한번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난민이 우리 곁에 잘 안 보이죠. 그때 당시에 난민 문제가 제주도에서 시급하게 현안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난민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광주 전남 지역에 난민이 약 한 500명 이상이 이제 보이지 않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가 무지개 다리 사업 문화 다양성에서 빠질 수 없겠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이제 무지개 다리 사업의 주관 기관이 이렇게 바뀌면서 대상을 그동안에 이주민 중심으로 했던 그 사업 대상이랄지 영역을 좀 확장해라. 여러 가지 소수자 그룹으로 확장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각 약 20여 개 지금 전국의 도시에서 무지개 다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소수자를 발굴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성소수자 문제랄지 종교적 영역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랄지 지방자치단체가 드러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찾아낸 게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축제, 거리예술 축제 같은 데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뭐 부산역 앞에도 보니까 대전역이나 저희 광주역에도 역 앞에서 그 국제 그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내 한가운데 축제 현장에서 그런 걸 해봤었던 거죠. 이제 우리 그 광주문화재단이랄지 광주광역시의 문화 다양성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은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인데요. 실제로 조례가 통과된 게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2017년 1월 1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빠른 상태. 2016년 12월에 전라남도가 조례를 1번으로 제정을 했고 같은 기간에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더 빨리 해서 광주문화재단이 전국에 두 번째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원 또 관계 학자 또 현장에서 하는 다문화랄지 다양성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들까지 연계해가지고 약 한 6개월 가까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증진단이랄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상당히 당시에 좋은 활동 내용이었고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광주광역시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광주광역시의 선택적 의무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12~13가지 정도의 그 조례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 중에 광주광역시가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내 가지고 실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3년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장해서 난민 영화제를 2018년, 19년 두 번 해봤습니다. 난민 특히 이제 중동 쪽의 전쟁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또 난민들의 삶이면서도 또 해악 이런 어떤 고통과 그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은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광주 쪽에 있는 대학교에 중동 아랍어과 전공 학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필름을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영화제를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광주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도출이 됐죠. 당시에 아마 대응이 좀 잘못됐었던
있든지 아무튼 한국예술위원회에서 광주는 다른 걸 하지 왜 난민 문제를 광주가 짚을까? 저희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와서 그러면 난민을 포함한 대상을 좀 더 소수자 영역을 더 확장해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소수자 단편 영화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4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시골에서 사는 청년 남성 이야기,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공백기에 있는 젊은 여성, 또 연기를 하고 싶은데 1년에 몇 편 출연하지 못하는 엑스트라 단역 전문 배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수자를 상당히 확장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영역을 발굴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이제 좀 더 독특하게 했던 2016년경부터 15년경부터 독특하게 했던 게 전국의 유일한 고려인 마을이 광주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인이라 하면은 이제 뭐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던, 특히 이제 대부분이 독립운동하시던 선조들의 3세 4세 후손들이 지금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그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지금 광주에 인구로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한 동네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마을 이름을 비공식적으로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 FM 방송을 운영한달지, 고려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그 마을 축제를 고려인과 선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을 축제를 한달지, 고려인 마을의 여러 가지 전시관을 만드는 일을 지원한달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광주문화재단이나 광주로서는 행운이라 할까요? 고려인이 있다는 거, 고려인들하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 다양한 일을 하다가 이것도 한 4년 5년을 했더니 왜 특정 대상에 집중된다는 이제 내부적인 이제 반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체 동력이 많이 생겼어요. 고려인 마을 내부 조직이 상당히 강해지고, 고려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또 시의회에서 2018년 정도에 17년 정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서 상당히 독립성이랄지 자율성이 많이 생겼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대상을 다르게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까지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020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영역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채널 우리누리라는 사업명을 활용해서 광주 지역의 유학원 대학생들이 자국어 언어로 방송할 수 있는 유튜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례, 광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고 그런 사례들을 또 상담을 받고 그것을 답해주는 그런 형태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채널 우리누리고, 지금은 그게 이름이 소수문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그 영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촉 대면 형태로 할 수 없었던 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롭게 이제 개발한 게 이제 누리밥집이라는 유튜브 활용해서 아시아 10개국의 요리들을 체험해보는, 직접 조리법과 조리해보고 맛을 보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유튜브로 송출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죠. 당시에는 초기라 올해는 아직 반응을 지금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비대면 방식이 지금 올해까지도 몇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첫 해에 광주광역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우선 문화다양성 관련 광주광역시의 중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문화다양성 5개년 기본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뒷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청 또 광주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에 다문화 교육 전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학교 내 문화 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 가이드북을 만들고 현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 그래서 2019, 20년 2년간 이 사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전 과목에 들어있는 문화 다양성 관련 내용들을 다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배열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들어가 있는 교과서를 다 뽑아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히 이제 잘 됐는데 이제 작년에 이걸 이제 가이드북으로 활용을 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19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는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적은 수의 선생님들 대면 교육은 조금밖에 못했고요. 저희가 학교가 약 한 35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책을 300권 정도를 고등학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다양성 담당 선생님들께 다 이제 나눠 드리고 교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 연수는 약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놨죠. 그 뒤쪽에 보시면 사진들이 이제 지난 그 10년간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그 인쇄물이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영상을 좀 더 사진을 좋은 거 드렸어야 됐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드릴 상황은 2013년에 영상교육 미디어로 말걸기랄지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문화탐험대가 임실에 가서 농악을 배우는 장면이고요. 2016년 밑에 보면은 이제 광주의 5.18 희생자 가족들이 만든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합창을 해보고 2017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고려인 은알에서 만났던 고려인 가족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제 고려인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한 오케스트라 교육이랄지 2020년에 했던 누리밥집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10분이 아시아에서 이제 오신 이주 여성들을 모시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방송을 하는, 또 직접 설명도 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사진전을 했던 그 대상 작품이 지금 옆에 피아노 모양의 조형물에 7명의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진이 있는 이 사진이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저희가 올해 했던 그 처음 했던 사업이 이제 4월 말 5월 초에 했던 우리 누리 캠핑입니다. 각 가족 단위로 텐트, 요즘 뭐라 그러죠? 카라반 같은 거를 가족에게 다 배정을 하고 서로 접촉이 다른 가족과는 접촉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놓고 함께 음악을 듣는달지 놀이를 한달지 요리를 같이 체험한달지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수문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뭔가를 자신들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교육하는 사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뒷페이지에 제가 우리 곁에 우리 다양성 시대라고 작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죠. 우리라는 어떤 울타리가 더 확대되는 우리, 이것이 다양성이 일상화된 시대가 우리가 바라는 무지개다리 사업 또는 문화 다양성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광역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정책과제 3가지, 핵심과제 6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인 사업들을 세부 과제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영역이 아주 취약한 상태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랄지 뭐 축제를 개최하는 거 또는 맞춤형 사업이랄지 비주류 예술 장로 활성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고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제가 작성했던 글을 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캠페인이나 시범 프로그램의 단계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자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바늘에 올라섰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차이와 관용, 인권 또는 여성의 지위,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문화 다양성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광주문화재단이 2022년에도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 광주시와의 조율을 거쳐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제 10년의 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틀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상과 영역 또 사업 방식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방식을 저희는 피하고 실질적인 연대와 네트워크가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대상을 발굴하되 단순히 찾아내는 단계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사업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정책적 당위론보다 더 위에 광주광역시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문화 다양성 확산 또는 가치 전파 등 홍보에 관련된 일이 너무 치중이 되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문화 다양성이 확산되거나 무지개다리 사업이 크게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부끄럽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반성에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광주광역시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을 활용한 지표조사 연구 또는 평가 체계 연구 작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평가 체계 내에 다양성 지표를 적용해 보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책 과제라는 것은 목표로 제시되는 것들이지만 모든 걸 포괄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성과 차이, 관용 또한 충분히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2011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놓쳤던 것을 추스르는 해가 내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예술성산본부장님께서 우리 광주와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우리들이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또 부산에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운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조형수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문화 다양성 관점으로 바라본 환대의 도시 부산, 그리고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PT 그렇습니까? 제가 안 보였어요. 이거 넘기는 건 어떻게 하죠?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적 공존을 위한 공간과 배려의 가치 확산을 지향합니다. 문화적 공존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소통을 이루어가는 정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은 1945년 28만의 작은 도시에서 해방 이후 귀한 동포들의 정착, 한국 전쟁 시기 임시 수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의 피난민들이 밀려들어 급격히 팽창을 하며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혼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은 개항 도시로서 해외 교류의 관문이 되었고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경계를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문화적 권리를 강요하고 인종이나 지역적 차별이 없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 재생에 문화의 옷을 입혀 공유하고 공감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의 문화 다양성 정책은 다문화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 소득, 세대, 장애 등에 따라 차별과 편견이 없는 문화 권리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양성 확산을 위한 세부적 추진 과제를 실험과 도전 정신의 청년 문화 지원 강화, 장르를 넘나드는 새롭고 대안적인 거리예술 지원, 다양성과 포용성 확산을 위한 통합 거점 공간, 문화 다양성 센터 설립,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차별, 배제, 소외,
고립 등의 문제를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해결하고 포용, 이해, 치유를 통해 부산형 문화 다양성 축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시들과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다양성 정책을 연결하고 포용과 연결의 도시 부산을 열어가는 문화 다양성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차별과 혐오, 배제와 오해를 넘어 모두가 소수자라는 주체로서의 인식, 포용과 이해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대의 자리를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개최된 포럼이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부산 문화다양성 크게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다양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제안, 그리고 세 번째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21년 국비 지원을 통해 무지개 다리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부터 2015년도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 교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문화다양성 주체 확장,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부산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2018년도 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확보, 2019년도에는 부산시 문화비전 및 저희 재단 비전 2030의 주요 가치 및 핵심 과제로 문화다양성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재단 고유 목적 사업화를 통해 사업을 더욱 심화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 포럼 주간 행사 2021년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도시 정책 포럼 개최 등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 부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기인 2012년부터 2016년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 교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327명의 인터뷰를 통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문화활동 희망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이 50% 이상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모국어로 말하는 문화기획을 시도하였습니다. 기존 다문화 사업들이 이주민들을 객체화하거나 동화주의 관점에서 추진했다면, 저희 재단은 이주민을 객체화하지 않고 자원조사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공동기획하고 성과 공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이주민 문화기획자 양성 및 이주민들의 문화 표현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사업 설계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자국문화 이해와 교류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 교류 방안을 찾는 것에 최고의 문화기획자들은 이주민 당사자였고, 재단은 그 점에 주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딩노이벳은 회당 누적 조회수가 2,500건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과 라디오로 연결되어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도 하고, 한국말이 익숙치 않은 베트남 이주 여성 및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기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연도별 대표 사업으로는 2012년 이주민 워킹그룹 구성을 하여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를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네팔 문화 행사, 이슬람 성원과 공동 인도네시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구인 동아리 지원, 아시아 여행자학교, 네팔 공동체와 함께 디왈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거듭하여 발전하여 2014년과 15년에는 이주민 문화공간 투어, 이주민 문화공간 지원, 지구촌 여행자학교, 세계문화특강 등으로 확장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기인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문화다양성 영역 확장 및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시기로 이주민 중심에서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젠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들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한 시기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자 발굴을 하고 문화 다양성 관련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등 거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획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그와 함께 공동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 공유 등 활동 주체별로 네트워크를 체계화하여 협업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협력 단계별 활동가, 실무적 거점 네트워크 담당자 및 지자체 관계자, 행정가, 연구가, 예술가 등 문화 다양성에 관련한 논의 과정 자체를 프로그램화하여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및 공동 추진으로 협력 기간 163개, 총 참여자 11,923명으로 정량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워킹그룹과 협력 기관의 운영 체계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사업 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 변화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2016년도 사업 진행 및 성과는 부산 문화 다양성 선언과 2017년도 3월 조례 제정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2015년 실행위원회에서 개진되었고 언론사, 시의회, 시교육청, 부산시 등 관계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2016년 조례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럼, 축제, 협의체 구성, 선언문 제정 등 다양한 문화 다양성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2016년 12월 부산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로 문화 다양성 사업의 확장과 지속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인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17년 3월에 부산광역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정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후에 본 예산에서 12 7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현재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되면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7년 조례 제정과 12 예산 확보는 2018년 부산이 유네스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확장으로 3년간 국비를 확보하였고 2020년에는 12.1억을 확보하여 장애예술 창작공간 옹구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예술 기획자 양성 등 문화 다양성 영역 중 장애인 분야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부산시 문화비전 2030에 문화 다양성이 핵심 가치로 반영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3기인 2020년부터 부산문화재단의 문화 다양성 사업은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식으로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소수 주체들과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부산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세대 간 갈등, 성평등 세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였고 주체를 양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 다양성 기반을 구축 중심으로 가치를 발굴하였고 가치를 확산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다양성 기반 구축형은 주체 기반, 협력 기반, 인력 기반으로 나누어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플래그십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마을 매개자 양성, 문화 다양성 리트러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치 발굴형은 소수 문화 중점과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나누어 아트 살롱, 실험적 프로그램 인큐베이팅인 공존을 위한 변화라는 타이틀로 감수성 보드게임 제작, 빈부격차 이야기, 세대 간 갈등 완화 전시, 다양성 교육,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체 규약 제정, 세폰 스테이지를 진행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이라는 프로세스에서는 공유를 중점으로 문화 다양성 주관 행사 및 캠페인 그리고 문화 다양성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로 공존을 위한 변화라는 타이틀 중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에서 세대 갈등 완화 질문 툴킬 개발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며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취지로 기존의 문화 다양성 사업
대상을 재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남북 교류의 차원에서 북한 문화 이해를 통한 이주민과 선주민 교류에 중점을 둔 제3의 공간, 장애, 인권, 퀘어, 여성 청소년, 비건 등 소수 문화 표현과 상호 이해 증진을 마련한 이음영화제를 개최하여 다양성 관점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존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고전분투한 한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인 부산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사례 및 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가치 발굴을 위한 키워드를 작년 기준으로 세대 간 갈등, 성평등을 지속하고 경제적 수준을 신설하여 세 가지 키워드로 추진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세부 단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총 10개, 참여자 수는 12,000여 명, 협력 주체 410곳으로 현재까지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해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부산문화재단의 2021년 문화다양성 사업의 추진 프로그램의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매년 5월 문화다양성의 날을 전후로 부산에서는 페스티벌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2019년도부터 매년 11월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문화다양성의 도시 정책 포럼 문화다양성 곱하기 부산을 개최하였습니다. 10년간 문화다양성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문화다양성 추진 방향을 전문가, 정책가, 예술가, 문화기획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번 포럼에서는 한건수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의 문화다양성의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부산의 문화다양성 도시 이슈,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성평등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예술 장르 및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방식에 의해 문화 다양성 컨텐츠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관련 내용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별도로 무지개다리 사업 담당자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 저희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무지개다리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직원의 박차를 가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재단은 민간 거버넌스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특화된 문화 다양성의 화제를 발굴하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음악, 드라마, 출판, 보드게임,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결과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힙합 가수 슬릭이 제작한 멋이라는 음원 그리고 웹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멋지대로다는 재단 유튜브와 이제 재단 유튜브 채널 컬처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저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육용 보드 게임 불편한 여행 그리고 곧 출간 예정인 소설집 팬데믹 아트 살롱은 향후 주간체 중심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인 시민 아파트를 배경으로 촬영 제작된 다큐멘터리 여기 나의 정원은 2021년도 서울 독립영화제에 특별 초청되어 12월 3일까지 CGV 압구정에서 상영되고 있으니 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다음으로는 부산문화재단의 프로그램 특징은 다양성의 이야기를 당위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소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 그리고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이 두 가지입니다. 세대 갈등을 이슈로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는 가족 간 대화를 위한 질문 툴킷을 개발하고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직접 질문에 참여하는 과정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 환경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 자치 규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사자가 참여하여 몇 차례의 현장 소통 워크숍을 거쳐 자발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성을 무게 중심에 두되 연계적으로 이 두 개 프로젝트는 확장성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는 부산대학교 세대 갈등 연구소와 연계하여 인터뷰 내용 및 자료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참여형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극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치규약은 올해 낭독극으로 성평등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일반 시민들과 선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용계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통해 선언 행사를 오늘 12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연결해 문화다양성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재단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하고 그 안에서 소통과 연대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반 구축, 가치 발굴, 가치 확산이라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을 지지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연대를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확대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수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 팀장님께서 부산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운영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자리 정리 후에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분의 토론 내용, 토론자분들의 또 말씀을 들어보고 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로 대전과 가까이에서 또 다양한 사업을 또 문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갑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 TF 팀장님께서 충북 문화 다양성 사업 현황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다양성 집담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충북문화관 북카페에서 했습니다. 충북문화다양성 사업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말씀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집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2020년도 사업 방향으로 저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도비, 충청북도 도비를 가지고서 2천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다양성 교육, 충북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과 충북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보시면은 충북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음 장애인 센터하고 에서 2년 동안 충북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5명 정도를
좀 더 심화 과정을 받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분들과 책임감사 최선영 선생님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6개월 가까이를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 중간 매개자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과 앞으로 이분들이 매개자로서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결과 자료집에서 실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 저희가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차후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아마 12월 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데요. 2018년도서부터 2019, 20년도까지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들을 넣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소통 확대, 아카데미,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치 확산, 연계기관 사업 등 실질적으로 기초와 광역 구분이 안 되는 사업들, 기초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했던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거, 저희 올해 사업은 가치 확산 및 인식 개선으로 다 바꾼 이유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무지개 다리 사업 컨설팅 내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광역도 주관기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2년 연속 저희 충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문화 다양성 가치를 피상적이지 않은 차원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충북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문제 의식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지역적 영향력을 높이거나 역할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2019년도, 20년도 문화예술위원회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못 해왔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컨설팅 내용이 매년 2020년도 컨설팅 내용이 2021년도 8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계속 계약직, 정규직이 맡을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이 맡아서 이 사업을 새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걸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자문 조약돌 네트워크에서 나왔던 정책자문 소모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서 올해 2021년도 사업은 완전히 다 바꿨던 겁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저희가 광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문화 다양성 인식 조사,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고, 정책, 네트워크, 교육, 주제 발굴 등 광역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개별 사업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저희 정책 자문위원들이나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충북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까운 대전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례도 사실 제정이 안 돼 있고, 또 문화 다양성의 사업을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 충북문화재단이나 충북의 경우에는 이제 더욱 한 단계 더 이렇게 앞서 나가고 또 심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좌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곽교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광주 발제를 통해서 제가 좀 놀랬던 점은, 저희가 놀랬던 점은 이제 처음에는 난민, 그 다음에 뭐 고려인, 이렇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최초에는 이주민 대상에서 이제 약간 소수자 발굴에
확장 요구에 따른 어떤 이 요구 사항에 따른 이 진행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충북처럼 이 대전의 경우에도 지금 인식 개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이 좀 나아갈 때 방향과 우리 또 충북문화재단에서 다양성 사업했던 현황을 보시면서 좀 저희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갑 팀장님의 발표문을 보고 이제 다들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하는 고민들이 이 초기에는 프로그램 베이스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발굴을 하고 가치 지향을 하게 되는 상황을 충북재단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2022년도 사업 목표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가치 확산이랄지 인식 개선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하시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우리 부산문화재단의 사례가 아주 잘 만들어진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베이스로 가는 형태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발표한 내용도 저희 재단이 그동안에 대상 발굴, 프로그램 발굴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도 프로그램이 명멸하거나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이런 한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큰 가치적 범주를 재정립해서 충북도나 충북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가치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내세운 프로그램이 조약돌 네트워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비교적 충북도가 기초 단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도 별로 어렵지 않고 요즘처럼 온라인이나 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를 다양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각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전국 네트워크 모임도 가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현장에 활동하는 분들도 만나보지만 정말 확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의무감이나 당위성 이런 걸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 다양성 가치 홍보가 같이 동시에 아까 네트워크도 그런 차원에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 한번 또 듣고 질의 토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간 토마토의 대표님이시죠. 이용원 대표님께서 문화다양성 사례 토파보기 한번 말씀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분들 뭐 자장분 포함해서 문화다양성 사업 주체기관, 그러니까 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좀 드리면 두 분 일단 발제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 창의적이고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발제였고요.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하신 우리 곽교 본부장님께서 전국 네트워크에 다녀봐도 의무감과 당위성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고 확산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모임에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대전에서 논의에 좀 참여를 해보면서도 이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문화라는 낱말도 쉽고 다양성이라는 낱말도 그렇게 어려운 낱말이 아닌데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각 현재 뭐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겠지만 그거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그 증진을 위한 목적 설명해 놓은 부분이거나 아니면 문화 다양성이나 문화적 표현을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놓은 법 조항을 여러 번 읽어봐도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영역에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영역이라서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확산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껏 그 경제 성장에 몰두하면서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어떤 이런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성장은 상당히 뒤처졌다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뭐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문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업들을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시민도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변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필요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뭐 다문화 영역에 관한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화두로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기관이나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영역들이고요. 지금 오늘 소개되었던 다양한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꼭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진행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업들이 나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법률에서 목적을 좀 살펴보다가 목적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 조항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예요. 사회 통합을 이루고 또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문화 창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관 간에 그 가치가 얘기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논의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은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어떤 사회 혁신을 통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은 문화 다양성보다는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사회 혁신은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문화적 그 문화의 창조는 사회혁신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양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혁신성을 요구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창의적 혁신성이라는 이 창의적 혁신성에서 창의성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에게 좀 더 들어가서 확산이 되려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핵심 위주로 등장한 창의적 혁신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서 문화 다양성 확보를 포지셔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상식들을 뭉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상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혁신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자체를 이렇게 좀 새롭게 분명하게 좀 끄집어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절차를 통해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사회자께서 그런 아주 깊은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 문화다양성 사업을 문화재단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미 10년 넘게 진행한 문화재단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재단이 문화라는 이름을 좀 앞에 포괄적 개념의 문화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웠지만 각계 사업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 분야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중에 한 축이고 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정도의 지자체라면 이것을 문화재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문화재단 역시 그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영역에서의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각의 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책들과 추진 체계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문화다양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고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가 되지 않을 건데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주요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이 상황이라면 그 지역사회혁신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것들을 추동해 나갈 컨트롤 타워를 좀 확보를 하고 그 컨트롤 타워가 그 주요한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주민이나 선주민 아니면 뭐 다양한 그 경제적 어떤 빈곤의 격차, 대중예술에 밀린 다양한 어떤 소수문화나 전통예술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다양성 확보들을 위해서 기존의 질서와 상식들을 뭉개는 작업들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몇몇 지자체들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종교와 그리고 또 성의 젠더에 관한 문제들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다양한 반발에 계속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전적 질서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좀 붙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체해 나가려면 우리 사회가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괴가 먼저 일어나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러한 파괴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양성은 확보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사업 사례로 들어가서도 이런 어떤 인식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식 개선이 기존의 질서들을 좀 과감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형태의 아이템들, 사업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전향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이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충격적이었을 텐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직접 하신 얘기라 저한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례 문화라는 것이 어쨌든 떠나신 분들을 애도하고 기리는 자리가 장례인데 그걸 막 3일장, 4일장, 5일장 하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잔치로 만들지 말고 가족들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일일장, 그분은 일일장을 얘기하셨어요. 하루만 장례를 치르더라도 고인에 대한 정말 깊은 애도와 의미 있는 어떤 기림의 장소가 될 수,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어떤 기존 질서의 파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거달기식의 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밖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과제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합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핵심 사업은 결국은 이런 시민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구체적 사례를 토파보는 행사라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문화다양성 지대나 문화다양성 공간을 좀 물리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때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좀 과감하게 그 지대 혹은 그 공간 안에서 기존의 질서나 상식들을 뭉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들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논의해보고 하는 자유로운 공간,
정말 자유로운 공간을 구역별로 좀 하나씩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되게 유쾌하고 흥미롭고 진지하게 일탈인 거죠. 일탈은 늘 흥미롭지 않나요? 그 호응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일탈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다양성 지대나 문화다양성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시도하면서 거기에서 갈무리 되는 어떤 성과들이나 가능성들을 좀 모아서 확산시키는 형태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특히 이제 창의적 혁신의 문화 다양성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 수행 주체 아니면 또 이 시작 단계 논의에 대한 또 고민 또 이 문화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 힘이나 인파워먼트에 관련된 또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한번 종합해서 제가 우리 조영수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 팀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즘 트렌드에 이제 창의와 혁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우리 부산 문화 비전에 이 다양성의 주제가 이렇게 담기게 된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용원 월간 토마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시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용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 종합해 주시면서 문화 비전에 이렇게 또 진행됐던 과정들 그리고 또 일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셨던 사례들 아까 발표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종합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훈 대표님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지난 시간 저희 재단에서 진행했던 문화 다양성 사업의 이제 이게 전개 과정 있는 것들이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다양성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주민 대상 사업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를 한다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질서를 파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찾았던 것이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의 그들 문화들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동아주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개체로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선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부산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다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3, 4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동아주의에 익숙해져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안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글 교육입니다. 예. 모국어를 쓰지 않고 한글을 강요당하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국어를 중심으로 이제 그분들이 문화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됐던 것도 그 과정이었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담아서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문화재단이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평등과 관련되는 문제, 특히 부산에 이제 그 2017년, 2018년도에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산 문화재단이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자 역할을 통한 이제 재단의 역할이 거버넌스적인 역할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다양한 이제 그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통한 이제 이 압력이라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그 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이렇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대상자들을 갖다 이렇게 확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화 다양성에 이제 그 저희 이제 그 간에 이제 지표 조사를 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 안에 이제 소수자분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세대 갈등, 젠더 이런 이제 화두가 이슈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단이 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세대 갈등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재단에서 이걸 갖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가능한 정도의 과제이고 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이제 성폭력 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코 재단이 이제 당당하게 이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체부 이렇게 법률에 제정된 대로 문체부 산하에 이제 문화다양성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문화부에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문화 현상,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그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다양성에 문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주관 부서가 문화부가 되고 문화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가 되고 문화재단이 되는 거는 조금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020년도부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어떻게 예술적 이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이렇게 연계해서 재단의 역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수행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예술가분들과 예술 장르를 통해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확산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통해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인 예술 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의 소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제들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이게 그 뭐 불편한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보드 게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계층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묶은 이제 소설책도 이번에 발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힙합 가수 슬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멋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음원도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웹 드라마 형식으로도 제작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을 지역 예술가들하고 이제 나누는 고민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그 조례에서 나와 있는 가장 다른 지역하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물리적인 공간인 문화다양성 센터 건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패널 우리 참여자 분들 중에 우리 발제자 분들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는 경험이고 체험이 되지 않으면 머리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권 교육이나 뭐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도 한 축의 그 날개로 문화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인식 개선의 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지역의 저항들은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대전도 뭐 여전히 내년에 조례 제정을 아무튼 추진을 해야 되는 상태라 좀 그런 좀 노하우나 뭐 이런 힘들 좀 듣고 싶습니다. 조례에 관한 문제가 전국에 지금 상당히 많이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합니다. 근데 뭐 부산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내용은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데 첫 번째 줄이 가장 핵심이에요. 조례의 첫 번째 줄에 문화 다양성이라 하면 해놓고 거기에 뭐 소수자, 장애인, 뭐 종교 이런 걸 다 넣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물론 뭐 사회적인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여러 전문가 그룹 연구를 하고 광주시 의회 의원까지 와서 핵심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서 조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조례가 상정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가장 큰 장벽은 성소수자 문제죠. 지금도 이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혀 선진화되지 않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 강경하게 넘어서기 어려워서 실제로 그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 주변에 지금 모르겠어요. 대전 분명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어요. 근데 이걸 표면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이 전혀 아직 지역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길어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더 많이 했는데 이 논쟁이 길어지니까 전라남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이 바로 곧바로 3월에 했고 저희는 1월에 했는데 뭐 그때 인천도 곧바로 했었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뺄까 하게 돼서 다 그 다양성이란 뭐다 할 때 그 7, 8가지 되는 사례에서 성 평등이랄지 이런 부분을 뺀 거예요. 성적 소수자 문제를. 그래서 아직도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만들면 뭐하냐, 우리 스스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반성이잖아요. 반성. 10년 동안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왜 이 조례 하나 못 고쳤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저항, 아까 우리 이용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고 깨뜨리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부산도 그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그냥 어느 지역이 됐건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은 문화 다양성이라고 누가 툭 치면은 줄줄줄줄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양성해 보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주 이제 사진 공모전 진행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뭐 영상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그거에 공모전을 준비하고 내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진 공모전을 하시면서 뭔가 결과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있었던 말씀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광주에 집중이 되네요. 일단 그 사진 공모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홍보, 그 가치 전파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촬영할 때부터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공모전이 낼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에 한 50에서 60점, 두 번째 뭐 100점 넘게 이렇게 들어와서 좀 사진 인구가 요즘 또 늘었죠. 좀 폰으로 사진을 찍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비교적 반응은 있는 편인데요. 이 사진 공모가 실제로는 그렇게 뭐 큰 그 효과는 있다고는 생각을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해봤어요. 애니메이션이랄지 동영상 공모전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초보적으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1분 정도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재단의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상영을 한다거나 뭐 사진전을 어디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사진을 전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2차 확산을 시도하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했던 것이라 좀 더 아까 우리 이용원 대표님 말씀대로 기존의 것을 많이 파괴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대전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다방이라는 것을 한 2년 했고 또 라운드 테이블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근데 라운드 테이블은 문화예술 그 전문가, 인권이랄지 인권 감수성, 인권적 감수성이랄지 다문화랄지 청소년 문제랄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증진단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문다방은 이제 문화 다양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그룹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한 3명, 4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연구들을 아까 충북문화재단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초기적으로 해봤던 것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문화 다양성 전문가가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개 그 지방자치단체 그 문화재단이 무지개 다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은 다 세봐도 15명도 안 됩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4명, 5명이 전국의 그 재단들을 다 컨설팅 하는데 그분들이 이름이 한 3년 지나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 즉 문화 다양성 전문가가 뭐 인권 전문가가 와서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가 와서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은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부산 문화재단에서 오신다길래 사실 무지개 다리 전문가는 부산 문화재단에 계셨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그 1, 2년 차에 하셨던 그 지금 승진하셨던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전문가였고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것도 좀 사실은 일방적이다.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고 깨부셔야 되고 기존 그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도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제할 때 처음 했던 이야기가 무지개 다리 문화 다양성의 문제나 문화예술 교육의 문제 또 인문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역이 섞여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 인권이라는 것으로 많이 연결이 다 되더라. 그리고 그 인권적 감수성, 예술적 감수성 또는 뭐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근대적 문화 시민이 되는 길이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앞부분에 글을 넣은 건데요. 그래서 굳이 문화 다양성 영역의 전문가를 딱 꼬집어 가지고 핀셋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어렵고 하니 이런 형식으로 여러 방식을 가질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라 뭐 카탈리스트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그 한국 그 어디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 이제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의 사례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보다 이제 출발이 한 2년 3년 정도 좀 빠른데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영 팀장님이 못 오셨는데 사정상 제가 좀 대신해서 좀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조영수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도시가 만들어진 지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37만 명 지금 현재 인원 중에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2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문화가 형성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세종시가 2018년에 이제 연구 모임을 시작을 해서 저희와 이제 비슷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인 연구 모임이나 이제 이런 자원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에 연구 모임을 통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종형 문화 다양성 체크리스트까지 이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지개다리 사업이 이제 좀 시작 단계라 전부 하다라는 좀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2018년부터 이렇게 다화만사성 버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캠페인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뭐 이주민인 지금 세종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제 문화 다양성의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또 사회적인 고정관념도 좀 깨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저희 대전과 좀 개를 같이 하는 고민인데요. 첫 번째가 저희는 아직 이제 조례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류를 했다가 그 의장 직권상정으로 조례가 그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이제 여러 1, 2차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조례의 힘이 크다. 조례가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세울 수 있다. 근데 그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결국에는 기초조사에부터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초조사가 되지 않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지금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부산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작 단계부터 기초조사, 자원조사도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태조사까지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조례 제정하시면서 자원조사, 기초조사부터 이렇게 출발하시게 됐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명 팀장님 토론문에 이제 괴를 같이 한 마지막 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요즘 사회 화두인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잖아요. 이제 우리 그 동안에는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문턱이나 물리적인 문턱 또 정신적인 문턱 그 벽을 허물자라는 의미의 이 베리어 프리도 이제 문화 다양성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MZ 시대로 확대가 되면서 사실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생활 보호를 통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문화 다양성에서 그분들이 원치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 팀장님께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부산에서는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답변할 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아까 광주에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 중에 부산 사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 다양성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건 크게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법률 제정이 이게 14년 15년도에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시행령까지 가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양성 사업은 억수로 길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시행 규칙 나오기까지도 좀 시간이 길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의원 발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이라서 크게 이제 그런 이슈는 없었고 마침 또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 이제 그 문화 다양성 관련된 이제 실행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문위원회에 이제 의회의 의원들도 포함이 됐었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청 그리고 이제 부산시 관계자들, 언론사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 저항이 덜하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이어서 지역별로 조례가 막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발표되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결국 이제 성과를 위한 이제 발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시기적인 좀 이렇게 장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 만약에 그때 제정이 안 됐었으면 부산도 아직까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성평등에 관한 그 젠더의 문제, 이제 뭐 아까 광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이 이렇게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지 않을까. 그나마 그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저희가 2018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 신청하고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에 또 이제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포용적 도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의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이게 환경적 요인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광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전문가는 몸으로 부딪히 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장 이렇게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이제 충북에서도 이제 그 집담회에 참석했던 이제 모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초기 이제 기초재단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 사업을 같이 했었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산 같은 사례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거버넌스를 갖다가 강조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느슨한 연대를 갖다가 이렇게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인지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인지 모를 정도의 이제 그런 그 생각도 들 때가 많았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재단에서 문화 다양성 관점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술적 가치를 다양성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창작물로 표현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문화 다양성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문화 다양성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문화 다양성 측면이라기보다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MZ 세대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부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숨어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사회 장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차 뭐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지식 기반 형태의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옹구르라고 하는 이제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MZ 세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세대 갈등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질문 툴킷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 먼저 어떤 대화를 가족들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할 것인지 근데 그리고 그 대화가 싸우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인데 질문이 너무 거창해서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고 또 출발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1, 2차 포럼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단계 조금 더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나아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될 수 있다 확신이 듭니다.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누구라 할 거 없이 오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